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 방지법 직권 상정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대한민국 정치사에 필리버스터 경험이 많이 없어서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문가는 아니고 신발을 좀 좋은 걸 신으시고 화장실도 3번, 4번씩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 담화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점을 꼭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이 알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황에 처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필리버스터 전문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필리버스터라는 게 학술적으로 조금 의미를 찾으려면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단히 얘기하면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의회 내에서 그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방해하거나 의사를 지연하는 그런 어떤 수단을 말하는데요. 2012년도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좀 강화시키고 동시에 소수 정당의 이런 합법적인 의사방해 수단을 국회법에 명기해서 국회법 106조의 2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 3분의 1이 서명하면 이 무제한 토론을 개시할 수가 있고 한 번 토론이 개시되면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 본인들이 중단하지 않는 이상 이 토론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그 법안과 내용적으로 관계 있는 얘기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관계 없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의장이 제재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계 없는 내용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요. 또 뭐 평소에 본인이 그 애독하던 책도 읽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일기장도 읽고 자서전도 읽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헌정사의 필리버스터가 딱 3번 있었는데요. 64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한 5시간 하셨고, 그다음에 69년도에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2016년 초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필리버스터 경험이 많이 없어서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문가는 아니고 경험자. 그 당시에 몇 시간 하셨죠? 제가 9시간 29분을 했고요. 그때 이제 최장 기록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님이 12시간 정도를 하셨어요. 어떤 법안을 놓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검찰개혁의 2가지 법이 있고 유치원 3법까지 요 6개 법안을 막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이번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이제 어린이 교통안전법이라 그래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이런 법안들이 결과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당일날 본회의를 개의를 못했고 이 법안 처리가 안 됐어요.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권한이긴 한데 좀 목적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특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면 앞으로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이런 무제한적인 의사방해, 의사지연 정말 국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거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건가요? 민주당이 처음에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럴 줄은 몰랐으니까. 뭐 대응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그거는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안 같은 경우에 최우선 순위에 안건에 넣어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어린이 안전법, 그걸 이제 앞순위에 배치해서 통과시킬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쟁점 법안들을 넣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선거법을 3번으로 넣었다. 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이 국회법에 보면 필리버스터를 한번 신청해서 필리버스터를 개시한 법안은 그 회기가 끝나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법안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장께서 12월 9일 날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 법안들을 일괄해서 올려놓고 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회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임시국회 소집의 최소 공고기간이 3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공고하고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예를 들어서 소집을 하면 그 소집된 첫 번째 하루짜리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은 토론 없이 표결입니다. 지금 쟁점 법안이 제가 아까 6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법, 그다음에 검찰개혁 2법, 유치원 3법, 총 6개 법안인데 각 법안당 최소 4일씩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3일 공고, 하루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24일이면은 물리적으로 이 쟁점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수는 있습니다. 한 달. 네. 그러나 이건 누구에게도 사실은 이득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겠어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저런 무모한 필리버스터, 무도한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대화에 나오면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선거법이든 검찰개혁법이든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필리버스터 9시간 넘게 하셨던 유경험자로서 아니 일단 힘들어요. 한 자리에 꼿꼿이 서가지고 뭐 이렇게 막 8시간 9시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강도를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신발을 좀 좋은 걸 신으시고 나이키 에어맥스 네, 구두 같은 거 절대 신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말을 하면 아무래도 탈수 현상이 생기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화장실 갈 게 걱정이 돼가지고 만약 화장실 가면 발언을 종결시킬까봐 물을 마시진 못하고 입술만 적시면서 발언을 했는데 당시 이제 사회를 보던 이석현 부의장께서 전례를 남겼어요. 안민석 의원이 토론 도중에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느냐. 근데 이게 이제 법에는 없는 사항이에요. 결국엔 운영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화장실 갔다 오라 그래서 계속 이제 발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화장실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관련 없는 내용을 할 수가 없어서 관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게 관건이에요. 거기서 너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가지고 막 정부 욕만 하고, 그다음에 정부 비판만 하고, 또 저주와 혐오의 말을 쏟아놓는다 그래서 그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근데 그런 점에서는 좀 걱정이 돼요. 일단은 운동화 좋은 거 신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오래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두 번째는 화장실에 자주 가서는 안 되니 물은 목 축일 정도로만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입술만.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안 된다. 네. 막말하면 안 된다. 요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9회 말 투아웃 상태인데 3주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 투아웃 상태에서 역전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어떤 국회도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한 걸음 진전시킬 만한 기회가 남아있다, 20대 국회에. 이 점을 꼭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이 알아주시고 정말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전문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단식도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8일 만에 병원에 실려갔던 것도 안 해봐서 그래요. 단식하면 누워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 누워 계시더라고요. 네. 다른 거니까.